반갑습니다. 에코인조이의 에코를 맡고 있는 이경호 조용준입니다. 오늘 깔끔하게 시작했어. 그런가요? 벌써 지금 우리 네 번째 지금 네 번째 아니야, 다섯 번째야. 네 몇 번째 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 번째 만나고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실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우리 이제 마지막 구호도 좀 잘 해서 끝내는 걸로. 오늘의 목표는 마지막 구호를 잘 해보는 거. 연습을 너무 안 하니까 문제가 좀 있네. 연습 뭐. 지난 시간에 뭐 한 줄 알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우리 대선 후보들 평가했는데 평가를 했었죠. 네. 가장 심각하게 좀 내용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랬던가요? 네. 그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많이 안 보셨어. 이게 확실히 컨텐츠의 그 퀄리티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확실히 이제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국민들,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있나 물어봤어 근데. 그렇죠. 네. 아예 끝까지 못 맞추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해봅시다. 네. 사실 뭐 현장의 이야기도 좀 담아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요. 얘기해 그럼 돼. 네, 그렇죠. 이제 우리 그렇게 앉아서만 하지 말고 우리 또 현장도 가보고. 현장에 가서. 네. 그렇죠. 현장에 가서 생생한 좀 그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 그 생생한 이야기 생각하니까 엊그저께 이제 생생한 이야기를 하나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네. 뭐죠? 백로. 백로 그렇죠. 관련돼서 선화초등학교에 백로가 한 50상 정도 번식하고 있었는데 대규모 그냥 벌목해버렸어요. 왜 벌목했냐면 그 앞에 선화초등학교가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증축을 하죠. 증축해야 된대. 증축하는데 이제 내년 8월까지라 저는 이제 공사 기간을 조금 여유를 갖고 뒤에 걸 좀 빨리 진행하더라도 이제 번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벌목을 했는데 그 중에 새끼가 몇 마리 된 줄 알아? 거기 항상 한 4, 50쌍씩 그렇지, 4, 50쌍씩 있었는데 그러면 새끼가 꽤 되지. 새끼만 해도 그죠? 꽤 되지. 115마리를 구출했다. 두 마리씩만 해도 그죠? 115마리를 구출했고 그 중에 30마리가 죽었대 벌써. 이게 우리 사실 백로를 다룬 우리가 활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많이 했지. 네. 그 얘기도 한번 우리 편성해서 합시다. 우리 일본에도 갔다 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벌목하는 걸로 그냥 백로 쫓아내는데 아주 혈안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문제인지 이번에 사실 교육청까지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매우 심각하다 이런 거죠.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거에 이제 해결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이야기를 얘기 좀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감수성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을 하죠. 알았어. 다음 편으로 우리 그럼 백로 얘기를 하는 백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로의 이야기를 조금 생물의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25일이에요. 6.25. 그렇죠. 우리 순국 선열들한테 감사드려야 되는 날이죠. 현충일 묵념을 좀 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아니야, 우리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마. 그런까지는 하지 마. 왜요, 왜? 애국심이 없으시네. 나는 민족주의자야. 나는. 애국심 있고 상당히 보수주의자야. 이따 편집해서 넣어야겠어 내가. 하여튼 뭐 그렇고. 네. 편집을 오늘 본인이 할 수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는데 뻥치고 있어. 다 내가 편집하는데 편집하는데 지금 이틀 걸려 이거. 이번엔 편집을 좀 잘해서 내야지. 지난번에 편집 없이 올렸거든. 요즘 정성이 떨어졌다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 막 사파도 넣고 막 이랬던 그 정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지. 왜냐면 지난번에 좀 급박했어. 사실 이재명이 그렇죠. 대선 전국에 좀 빨리 그 전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만 전에 우리가 녹화를 했어도 편집을 좀 했을 텐데 늦었었죠. 늦어서 편집을 못한 거고 이번에 좀 편집을 깔끔하게 해봐야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무슨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오늘 에코인조이 5회차인데요. 사실 지금 대전 지역에서 가장 지금 이 문제를 환경 문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죠?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대강 관련된 그죠? 네. 제자연화 이 문제를 지금 가장 지금 열심히 좀 치열하게 지금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국정조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래요? 루트가 없나요? 전혀? 거기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프락치. 이거 오랜만에 듣는 용어입니다. 빨대 뭐 소위 용에서 우리한테 이제 정보를 줄 만한 그런 그룹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4대강 관련돼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거? 우리 그 사실은 현장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환경 진영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안에 그죠? 네.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한두 명씩 들어가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실지. 근데 환경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 몇 개 있어. 근데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맞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어쨌든 이재명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여러 환경 관련된 공약 중에 맞아요. 4대강 제자연화가 첫 번째 공약이었어요. 맞아요. 그 환경 공약 중에 이렇게 그 리스트를 뽑으면 4대강 제자연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가장 원하던 공약이 거기에 딱 들어가서 뭐 나름 사실은 좀 일부는 만족해했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그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몰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데 환경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2030년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드맵 진짜 많이 만들어. 맨날 로드맵 만들어. 로드맵 만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로드맵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35년이면 사실 이재명 정부 끝나는 시기잖아요. 항상 로드맵만 만드는 것 같아요. 로드맵 그거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려스러워서 그 지난주 화요일에는 용산에 다녀와서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국정기획위원회 거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서를 전달했죠. 이번에는 이제 그 이한주 위원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 의견서를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대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결과는 다 나와 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로드맵을 다 짜긴 한 거거든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완전 그냥 엎어내고 그냥 다 박살을 내서 문제인 거지. 실제 문재인 정부 때 로드맵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헛소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행할 때가 된 거죠. 실행할 때. 맞습니다. 그만 좀 만들고 로드맵 좀. 계획 언제까지 만들 거야? 근데 계획만 하다 끝나요. 그치? 맞아요. 그 계획 잘 짜면 뭐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데. 사실 세종보 해체하고 송천보 해체 2개, 그다음 공주보도 부분 해체 이렇게 결정을 딱 했는데 그 결정하고 1년 반인가를 허송세월 보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끝났어요. 저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 길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맞습니다. 좀 이 전철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봐서는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다른데 그 밑에가 그걸 잘 전달해 줄 거냐 의사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사실 핵심인데요. 어쨌든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이야. 변화가 없어. 어차피 일은 그 밑에 사람들이 할 텐데. 그래서 공무원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인사를 다 바꿔야 돼. 저 생각에는 그 4대강 관련돼서 활동했던 국장, 과장급들은 다 직무정지 시켜야 돼. 다 딴 데로 보내버리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는 현장 활동한 활동가 중에 일부를 위원회도 좋고 사실은 실제 뭐 TF팀이나 이런 걸로 조금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단위를 꾸려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네. 하여튼 현장에 국가위원회도 필요 없어. 사실 지역에 사실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실행 단위에 같이 결합해서 활동가들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을 탁상공로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네. 현장을 잘 모르고 그죠? 네. 계획 세우는 것도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 좀 담아달라. 당연하지. 네, 이런 것들은 꼭
이번 정부가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실행력 있게 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벌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처벌해야죠. 네, 처벌해야죠. 네. 사실 우리가 내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논의들의 이야기들이 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어쨌든 내란 종식이 가장 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이견을 달거나 토를 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것들을 다 회귀시키고 민주주의 절차나 이런 걸 다 훼손했던 거버넌스 절차 다 무시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무시했던 공무원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연금 못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연하죠. 네,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좀 확실히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죠? 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더 좋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처벌해야 될 때가 감사원. 감사원이 사실 어중뜨게 감사해가지고 결과 발표하고 감사원이 어중뜨게 결과 발표하고 이렇게 한 걸 환경부가 그대로 수용해 버렸죠.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 부서에서는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실은 받지 못할 거는 다시 요청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걸 핑계 삼아서 4대강 제자연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들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하진 장관하고 그 다음에 김한섭 장관. 장관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박지원 실장이라고 있어요. 무관리정책 실장했던 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국 과장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디 가 있냐면 홍수통제 소장으로 가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정부가 이렇게 갔어야 되겠냐고. 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지금 홍수통제 소장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걸 그렇게 인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지켜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번만 뭐 잘 넘어가면 뭐 된다. 뭐 늙은들이 가져온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이제 변화가 없고, 그죠? 늙은들 문제야, 늙은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쨌든 이어서 좀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미 어쨌든 특히 새 정부 같은 경우는 해체 결정이 났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이것들을 뒤엎어가지고 다시 이게 또 다시 회귀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 다시 또 이것들을 하게 된다면 사실 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공무원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이 혼란을 자초한 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위에 자초한 거 사실은 위에가 아니라 위에도 당연히 위에가 있지. 위에가 있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최소한 취해야 될 스탠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이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고 이 마지노선을 지켜야 그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 마지노선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공무원 스스로 환경부 자체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부가 지금 완전 환경개발부 그리고 뭐 국토환경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국토를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환경부는 사실은 입장은 명확하거든. 국토부나 산자부 이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럴 거면 환경부하고 뭐 국토부하고 합치라고. 합쳐야 합치는 거 아니냐. 이미 합친 거 아니냐. 사실 규제부서가 맞거든. 그 규제부서가 힘이 없긴 하지만 규제를 하고 적당하게 그 보완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할 테면 해라. 우리가 보조해줄게. 무슨 보조기관이 아니잖아요. 국토부 보조기관이나 산자부 보조기관이 아니잖아. 그럴 거면 무슨 부까지가 산자부에 뭐 하나 뭐 쳐나 아니면 국토부에 하나 쳐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지. 거의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또 이 개편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이름도 바뀐다고 해요. 그죠? 환경부를 놔두고 기후 에너지를 뺀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참 그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인데 나는 정말 우려스러운 거죠. 기후 에너지는 뭐 이렇게 특화시켜 가지고 사실은 좀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는 뭐 나름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더 크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전 부처를 아우르는 하나의 상위 기관으로 둬야 그게 이제 다 컨트롤이 돼요. 왜냐하면 산자부, 그 다음에 국토부, 환경부도 연결돼 있고 기획재정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사실 전 영역에서 사실 기후위기나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부서에서 실행할 건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어렵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로 가는 건. 특히 환경부는 거의 지금 그죠? 그렇지. 개발하고 지금 거의 보호 건설 뭐 이런 거에 지금 거의 다 예산을 다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보호 건설, 준설, 준설 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개발, 하천 개발 이런 걸로 그냥 하천 정책이나 물 관리 정책들은 가고 있고 최근에 개발이네 다. 댐도 14개를 만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문제예요. 국가 물관리 최상위 계획이 있어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라. 거기에 사실은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 필요 없는 댐 건설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명시되어 있는데 그죠? 명시되어 있는데 명기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발표해 버린 거야. 환경부가 그 아까 얘기한 댐을 만들겠다. 뭐 박재현 실장이라고 하는 그 실장하고 김한섭 장관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박재현 실장이라고 하는 이름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데요, 진짜 이거. 그죠? 네. 퇴직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 자식 가만두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죠? 우리 계속 환경부 모니터링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이건 압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 한 거예요. 네. 기자회견 하고 있고 계속 그 물리적이거나 사실은 의견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갔을 때도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의견서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제시한 내용에 그 지금 말씀드린 그게 명확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관리 그 로드맵을 만들 것이 아니라 실행할 거다. 그러니까 세종부라든지 승천부라든지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했던 결정대로 이행해라라고 하는 거 하고 낙동강과 한강은 사실은 수문도 못 열었거든요. 알아? 가봤어? 가봤죠. 거기 완전 녹조 진짜 여름만 되면 와. 그 세종부는 숨이 열려 있어가지고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제가 그 집회 사회 보면서 낙동강은 쓰레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욕 엄청 먹었는데 그때 욕 엄청 먹었는데 낙동강 쓰레기요? 네. 근데 실제 현상적으로 보면 너무 참혹한 거야. 참혹한 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심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수문을 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거기 농민들이 계시잖아. 농민들한테 이제 그 관을 연결해 가지고 밑에 수위가 낮아져도 물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양수 그 시설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이야기가 많아 이게 진짜 왜 그런 줄 알아? 그 부분이요? 모르잖아.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거기 그 예산을 줬어 1,000억인가를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지자체한테 예산을 다 줬어. 이거 개량하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다 경상도잖아. 그렇죠. 거의 낙동강은 다 경상도잖아. 어떻게 했어? 이거를 안 한 거야 일부러. 그럼 그 돈 못 다 썼어? 다 불용 처리해버렸지. 안 쓴 거야? 안 써버린 거야. 이게 지자체가 예산 줬는데 안 쓰는 경우는 없잖아.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이거 하라고 예산 줬는데 안 쓰는 경우 없잖아. 돈 좀 더 딸려고 그렇게 그 난리를 피는데 이거는 이미 줬는데 그걸 집행을 안 했어. 그걸 이제 명분을 삼으려고. 그래서 그걸 다시 부활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다 회귀됐어. 윤석열이 손은 안 된 데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진짜 하나하나 다까지 손을 댔어. 그리고 되게 무능하고 그죠? 네, 일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건 또 일을 또 확실하게 또 했네.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사실은 공무원들 생각인 거야. 환경부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아무것도 못 한 거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게 또 뜻에 맞았겠지. 그러니까 서울이 짬짬이가 돼가지고 서로 이용한 거예요.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 여직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내가 내란 딱 일어나자마자 그런 얘기 했거든. 중앙부처의 실국장하고 과장급까지는 다 잘라야 된다. 갈아엎자. 다 잘라야 돼. 이거는 퇴직시켜요. 퇴직. 해임.
근데 그거 인사 관련돼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랑 많이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 보죠. 같을 수 없지. 같을 수 없지. 우리 좀 지켜봐야지. 네, 이제 지금 막 이제 시작한 거니까 힘을 실을 때 좀 힘을 실어줘야 되고. 환경부 장관이 인선이 됐어요. 추천이 됐어. 그 인사가 기후랑 에너지 쪽에 좀 많이 치우쳐진 분이래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게 생태나 이쪽으로 좀 관심이 얼마 있으실지. 후에 이론도가 바뀐다고 얘기를 좀 저도 슬쩍 들은 것 같은데 우려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뭐요? 또 얘기하시죠. 하나. 네. 그러니까 오늘 환경부는 그나마 시간 많이 준다 내가. 환경부는 그나마 사실은 이제 인선이 돼가지고 했잖아. 근데 농림축산식품 송미령 장관 유임됐잖아. 그냥 간다. 네. 야, 요거는 내가 농민이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난리 났어요. 그래서 농민분들 지금 지금 우리 무시하냐 지금. 네? 만약 환경부 장관이 유임됐다 이러면 우리는 기절할 거거든 아마. 머리채 잡을 것 같거든. 있을 수도 없는 거기 그 환경부 장관 실제 내란 국무회의라고 하나? 그 양쪽 다 참여 안 했어. 거긴 이미 들어갔다 나왔잖아. 그렇죠. 야 그런 인사를 유임시킨다. 이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심각하다 생각해 나는. 반발이 지금 있고 지금 곳곳에서 지금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리해야지. 저 뒤에 멋있는 사진 있네. 응? 기가 막힌 사진 있네. 다 누가 찍은 겁니까 이거? 응? 저거 진짜 외가리가 딱 그 여울에 딱 가는 사진. 제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배경을 좀 옮겼어요. 사무실에서 하다가 교육실인데요. 또 새로운 공간을 또 이렇게 또 보여주는 맛도 좀 있네요. 맛도 있고 사실 그때 배경이 좀 그래 하야가 멀건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배경이 하얗지 않아서 훨씬 좀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 자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갑시다. 이제 녹조 아까 우리 낙동강 그죠? 우리 녹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환경 이야기만 몰입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지. 그런데 사실은 이 환경이 곧 우리 보건 건강이잖아요. 그죠? 건강이죠. 낙동강 녹조에서 어쨌든 이 엄청난 건강에 위해한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주민분들의 코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낙동강에서 조사를 했는데 50% 조사한 인원의 50%가 절반이네. 절반에서 검출이 됐는데 뭐가 검출됐냐면 인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소가 검출됐어요. 마이크로시스틴 이건 좀 전문 용어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조류라고 흔히 녹조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부유성 남조류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박테리아예요. 마이크로시스라고 하는 그 종 이름이 그런데요. 걔는 이제 죽을 때 독소를 품어. 거기서 나오는 독이 마이크로시스틴인데 이게 이제 청산가리의 6,200배. 네? 청산가리의 6,200배. 청산가리? 청산가리의 6,200배의 독을 가지고 있다. 이게 6,200배요? 그러니까 신경독, 그다음에 간독성, 여러 가지 독을 품어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 이야, 이건 이제 접하지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접하지 않을수록 좋은 건데 낙동강은 이미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올해 녹조가 벌써 피기 시작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그 주민분들 코에 나왔다는데 그럼 이게? 그렇지. 역학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인체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역학조사가 지금 필요한데 환경부가 손 놓고 있는 거야. 환경부가 사실은 보건 이런 거 관리해가지고 사실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우리 조사 결과가 틀렸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니네 조사 결과 믿을 수 없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방식도 틀리고 막 그렇다는 건데 이거 국제적으로 다 인증받은 조사 실험법 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걸 부정하는 거야. 야, 이 환경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아주 그냥 진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조사해가지고 피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환경부가 할 일인데 조사가 잘못됐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지금 말이 돼요? 다시
그럼 제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기네들 조사 방법은 안 나온다. 그런 거예요. 진짜 웃겨. 수돗물에서도 안 나온다. 인체에서도 안 나온다. 결과 믿을 수 없다. 이게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환경부의 현재 수준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방사성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뭐 기준치 이하다,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핵 폐수도 괜찮다고 하니까. 야, 진짜 이거 그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근데 이게 또 뭐 그 지역에는 어쨌든 뭐 농작물도 있고 할 텐데 거기도 다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농작물에서도 나오고 검출되는 건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인체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외국에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부가 자기네들이 외국에서 결과 발표할 때는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쓰잖아. 그걸 보라고 명확하게 써놔. 자기네들이 해외에 가서 발표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내에서는 보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진짜 웃긴 애들이야. 여기에서 저기에서 말이 다르네요. 그치.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 거짓말 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언론 통제도 되고 그런 거 쓰는 기자들도 있어. 박상현 기자, 그 다음에 김방현인가? 거기하고 최근에 대전일보가 이런 막 사대강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 바뀌니까 또 보개방하고 해체할까봐 막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실제 그런 여론도 없는데 여론 있는 것처럼. 언론도 큰 문제입니다. 언론 진짜 일명 기레기라고 하죠. 기레기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든 이 영향에 대해서 좀 밝혀내고 그죠? 역학 관계를 좀 밝혀내고 이렇게 좀 저널리즘을 발휘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이걸 또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그죠? 감싸려고 참 하는 이 수작들 보면 참 너무나 심각한 거죠. 가슴이 아픕니다. 매우 심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잘 수습해주길 바래요. 그렇죠? 공무원도 문제, 그죠? 어쨌든 이걸 동조하는 또 그 관련된 산업계 그리고 언론도 문제고. 언론, 공무원 다 문제예요. 근데 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엘리트들이 문제야. 어쨌든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건강에도 위해하고 또 농작물이 어쨌든 그렇게 녹조가 성분이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 농작물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분들이 어떻게 이게 이걸 그냥 넘어가요? 그게 진짜 좀 뭔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봐봐. 이거는 이제 이 환경 얘기는 아닌데 내란을 일으켰잖아 정당에서 국힘에서. 근데 거기 대통령 후보 몇 프로 받았어? 거의 뭐 나는 너무 차이가 안 나가지고 나는 엄청난 그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 그 경상도에 계신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국힘 찍는다고 그런 얘기 하신 분 나 들었거든 실제로. 그런 거야. 이게 뭐 아무리 더럽고 뭐 썩고 그래도 그 찍어주니까. 그건 그래도 건강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내 생존과 그죠? 이게 좀 달려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용납하고 간다라는 거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잖아. 나도 이해는 안 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런가요? 어쨌든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고. 이승만 같은 거, 이승만이 친일파 기용한 거랑 똑같은 거야.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건 사실 우리의 이 건강과 이런 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대응을 해야 된다. 모두가 같이 이걸 얘기해야 된다. 사대강 사실은 그래서 진영의 차원의 문제가 사실 보 하나 털고 열고 그런 게 아니라 인체 건강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미래의 아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미래 세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사실 외국은 이런 거 안 하거든 지금. 그렇죠. 지금 외국에서 지금 보를 건설하고 지금 이거 언제적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 70년대부터 댐 털기 시작했거든요. 턴다고 얘기하면 좀 그러나? 이제 댐을 그죠? 해체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댐 또 짓자고 더 짓겠다고 하고 보호는 철거해야 되는데 이건 철거 안 된다고 하고 이거 사실은 엄청 후진국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때 AI 못해가지고 AI도 지금 한 기술이 엄청 뒤쳐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자연환경도 엄청 뒤쳐졌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건데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해법을 마련한다. 그래서 강도 마찬가지로 자연성을 회복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아이들이 여가도 즐기게 하고 거기서 산업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다시 복원하고 있는데 그런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런 그림 자체를 그리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엄청 뒤쳐져 있는 거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네. 아마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해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 정부로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새 정부는 해체하는 게 환경적으로도 또 해체 안 하면 사실은 경제하는 걸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모든 게 다 낫다라고 이미 다 조사가 다 됐잖아요. 결과 나온 거예요. 결과도 나왔잖아요. 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 다음에 모든 사회적 전반에 관련돼서 여론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한 결과가 해체로 나온 거예요. 그냥 해체하면 돼요. 우리 해체 안 하면 사실 나 농성장에서 못 나와. 나 진짜 나 농성장에 나오고 싶거든요. 지금 1년이 뭐야? 1년이 뭐야? 420일 가까이 됐어요. 지금 거의 그 시간 동안 지금 거기서 농성장에 지금 지키고 있는데 나오고 싶습니다. 사실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거의 집에서? 집에서는 이미 쫓겨나 거의 반은. 쫓겨났어요? 반은 쫓겨나서 거기 가 있는 거야? 반은 지금 거의 나가는 상태야 지금. 지금 이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저 살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청 드릴게요. 저 살려주십시오. 청하고 나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 명의 활동가에 그죠? 네. 이게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이거 뿐만 아니라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는 대전 지역의 활동가들이 임도훈, 박은영, 어마어마합니다. 세종시에 지지해 주는 시민들 지금 난립니다.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저희.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러면 사실 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보호 해체를 위해서 지금 천막을 지금 치고 있는데. 원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천막 농성을 사실, 그죠? 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새 정보를 담수하는 걸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위와 명분이 있는 거지 우리한테. 그러면 어쨌든 여기 우리 지금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해야지 우리는 여기 천막을 좀 우리 접는다 이런 좀 이야기도 좀 여기서 해볼까요? 협의한 적은 없어요. 협의한 적은 없는데. 확신의 답변, 최소한의 약속은 받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거든요. 건강도 걱정하고 지금 우리가 철거할 때까지 있겠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어찌됐든 재자연화와 철거의 기조로 다시 변경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로드맵 이런 허황된 얘기 말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집행할 때까지는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때까지는 버틴다는 거지. 확실한 약속을 언제가 됐든 간에 그치. 어쨌든 지킨다. 그 1년이 될 수도 있고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내각이 조각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좀 얘기가 잘 되면 한 2달 안에 좀 적당한 약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트렌드나 경향을 보면서 지금 올해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국정기획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그 시민 제안을 받아요. 정책 제안을. 그래서 저희가 4대강 관련된 정책을 2개를 올려서 하나에 시민이 올렸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올렸는데 그래서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할 때 실명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증 받아가지고 거기에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좀 자막을 좀 넣어주세요. 알죠? 광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더 할 얘기 없으면 끊어 빨리.
마무리는 해야죠, 그죠? 네. 댐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긴 하겠어요. 댐 좋아요. 댐. 어제 저희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저희는 아니죠. 댐 대책위들 거기는 이제 더 절실해. 너무 절실해. 아, 그룹이 다른가요? 그러면 지금 그룹이 다르죠. 거기는 이제 댐 대책위, 감천, 댐 감천댐, 뭐 그다음에 지천댐, 전국에 이제 11개 정도가 추진 중이래. 김한섭 이 나쁜 자식이 박재현 실장 불러다가 발표할 때 14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하도 반발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조정해서 2개를 못 하게 됐고, 그 다음에 3개인가를 이제 지역의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 그리고 9개는 그냥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반드시 막아야 돼. 지역 주민은 사실은 댐 같은 경우는 거기 스몰되는 스몰민이 명확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 수도 있는데 전국에 지금 댐이 18,000개가 있어요. 18,000개. 18,000개가 있어요. 하천은 8,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하천 8,000개인데 댐이 18,000개가 있어요. 댐 18,000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질 필요가. 그 있는 댐을 잘 연결하면 수원이나 이런 거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잠시만요. 죄송한데 어쨌든 보시는 분들은 댐과 보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댐 규모의 차이. 규모가 크면 댐이라고 하고 규모가 작으면 보라고 해요.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물 그냥 개울가에 한 1m, 2m 좀 막아가지고 물 대는 그걸 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댐은 규모가 훨씬 큰 걸 댐이라고 합니다.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백제보 이런 건 댐? 규모 엄청 큰데? 규모상으로 댐이에요. 그럼 백제 댐이잖아. 사실. 국제 기준으로는 댐인데 이명박이 이것도 이렇게 또 이명박이 얍삽하잖아. 그래서 이제 보라고 이제 자기네들 거 낮춰서 부르는 거야. 그래야 좀 그 뭐라고 해야 돼? 저항이 좀 덜해 보이니까. 근데 국제 기준의 그 용량이나 높이 이런 걸 계산하면 댐 규모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댐을 만드는 거는 그래서 수몰민 그 생태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문제야. 그래서 기후 대응 댐이래 심지어. 기후 대응 댐 만들어서 기후 대응하는 건 내가 어디서 전 세계에서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다 넣는데 기후는 그냥 녹색 기후 이런 건 다 넣어 그냥 뭐에다. 이것도 그린워싱이잖아 이거. 완전 그린워싱. 환경부 자체가 그린워싱이야. 기후 대응 댐이 어딨어 세상에.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댐. 그치? 기후 위기 댐인데. 그치? 맞네. 초래하는 댐. 정확했어. 네. 정확했어. 좋은 문장이다. 기후 초래하는 댐이에요.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근데 이재명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은 하긴 하셨더라고. 신규 댐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속하게 이행을. 그러니까 할 게 엄청 많은 거야. 그 부담은 좀 나는 이해는 돼. 너무 많다, 그지? 윤석열이가 완전 다 망쳐놨어. 나라를 붕괴시켜놨어. 이거를 다시 재건한다. 재건한다. 막 바로 잡는다. 이거 매우 어려운 작업을 해야 돼. 나라를 세우는 거네, 이거 거의. 그게 너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나는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현장에 있는 시민들이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걸 빠르게 집행만 해주면 돼. 또 어영부영 자고 오면 한다. 그러면 욕 먹을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우리 문재인 정부 때를 다시 또 우리가 복귀해 보면 이거 안 됩니다. 자고 오면 하고 막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막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갈 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야 시민들이 지지받고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심판 받으면 되잖아. 심판 안 할 거야. 지지하고 격려하고 100% 우리 뭐 댐 몇 개만 철거해도 이재명 정부 당연히 지지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보면 그쪽 정부는 정권 잡으면 지 권력을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뭐 안 봐. 인정하정 안 봐. 권력만 아니 자기 기준에 맞춰서 권력만 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잖아. 근데 범죄를 저지르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죠. 그 있는 법률과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는 거지. 이번에는 정말 문제하지 않으면 맞아요. 문재인 정권은 사실 그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거든. 심한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번에 정말 진짜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다. 내가 이제 내가 팟캐스트 많이 보잖아. 거기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어. 거기 처음에는 어찌됐든 그 국회의장 하셨던 분들
알아? 누가 했는지? 알죠? 네. 누구? 대전에 계신 분이 한 분 했죠. 그 유명하신 분 있죠. 우리 박. 네. 그분이 아주 그냥 그 분탕질을 많이 치셨더만. 근데 대전에 살면서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하반기로 가면 이제 낙엽이 우리. 그러니까 이른바 그 이제 왕수박. 왕수박.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 나는 뭐 나 민주당 지지하진 않는데 그 조건은 알겠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어쨌든 이 내란, 그죠? 내란을 위한, 그죠? 네. 이제 탄생한 이제 정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하지. 네. 빨리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환경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가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하고 댐 이야기 이제 조금만 했는데 어쨌든 이 댐을 좀 계속 건설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있으면 또 이제 이제 장마. 네, 이제 홍수 또 이제 또 이것도 나올 거야 이제 이게 또 그죠? 그러니까 홍수 난다고 댐 건설한다고 또 나올 거야. 나오잖아. 또.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댐이 무슨 홍수를 예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진짜 큰 댐 저기 어디야 충주댐이나 이 정도 규모 돼야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그쪽 주장하는 댐을 그 홍수를 예방한다라는 주장을 맞출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드는 규모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 그죠? 네, 홍수 예방 뭐 이런 여기 하수 아니다. 네. 하수구 점검이나 잘하는 게 훨씬 필요한 일이야 지금. 그 얘기했었 그죠? 네. 이재명 네. 대통령 되자마자 하셨더라고. 네. 어쨌든 그거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네.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건설해가지고 그걸 막으려 하지 말고 그죠? 네. 관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올해는 그죠? 큰 피해 없이 또 넘어가길 또 오케이. 바라겠네요. 그죠? 네. 이 정도까지 하시죠. 이 정도 저희 이제 어쨌든 좀 4대강 제자연화 그리고 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에코님 홍보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좀 시민분들 보고 계신 시청자님께 좀 뭔가 호도되지 않으셨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도되지 않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설도 얘기하고 하천 정책도 많이 얘기하는데 홍수 난다고 무슨 댐 건설하거나 준설한다고 홍수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원인 분석부터 잘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을 제대로 안 해놓고 토목공사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 그 행정부,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관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마셔라. 대전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대전시 우리 그때 준설 얘기 했는데 중앙 정부가 윤석열이었다고 하면 지방 정부에는 이정우가 있는 거지. 같은 계열의 인간이라고 봐야지. 그렇죠. 내란 세력이라고 봐야 돼 거기. 지방 정부 확실하죠. 대전은 거의 내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장우 씨한테 퇴진시켜야 돼 빨리. 네. 그런 여론들이 좀 저희도 만들어 주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할 게 많네. 네, 우리 부지런히 해야죠.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요. 광고해줘. 대전 환경동료나 우리 좀 홍보 좀 이야기를 좀 광고 좀 해주시죠. 네. 홍보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제보를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종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수달하고 제비. 제비 번식지나 비행하는 거. 그리고 수달 같은 경우는 흔적도 좋거든요. 배설물이나 발자국. 그다음에 실물을 영접하시면 더 좋고. 그런 제보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웹 지도도 올해는 지점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가 외부로 공유를 잘 안 하고 있는데 그 연말 정도 되면 지도가 이제 웬만큼 찍히게 되면 그 웹 지도도 좀
공개할 계획이고요. 제비는 많이 이렇게 이제 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수달은 이제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게 보신 분들이 없어서 수달이 우리 대전에 있냐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어요. 3대하천 전체적으로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하는 지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려보려고 하는 거라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수달 위한 놀이터도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죠? 네. 올해도 만들 겁니다. 아, 그죠? 올해도 만듭니다. 그래서 제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식처가 좀 괜찮은 데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뭐 이렇게 굴 같은 거죠. 수달 굴 같은 거 좀 만들어가지고 번식도 하고 은신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또 있으실까요? 이거는 본인이 했으면 좋겠는데. 폭삭 소가수다. 아, 네.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 네. 저희 대전 환경운동연합은 네. 회원 중심의 네, 단체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의 그 소중한 회비로 저희가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회원분들이 네, 사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 회원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올해 주제는 좀 폭삭 소가수다. 우리 이걸 통해 가지고 네 정말 예, 감사의 사실 이야기잖아요. 그치, 맞아요. 네,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환경 관식이를 찾아서 소개해달라라는 관식이. 네, 네. 관식이 인기 많아요, 그렇죠? 네. 이관식이라고 해야지 나. 저는 이관식이라고 하시. 집에서 쫓겨나지 마시고요. 자, 네,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 함께 좀 해달라라고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재정이 이렇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활동 그리고 더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함께 해달라라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또 하나는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하나는 350 캠페인이라고 14기를 저희가 상반기에 좀 모집을 했는데 하반기에 좀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은 온도를 동시에 이렇게 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각 집 앞에서 자기 온도 체크하고 그게 만들어지면 열 지도를 그리고 저희가 열 지도를 잘 못 그렸었는데 올해 그 지도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그리는 법을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그려서 대전에 어디가 더운지 이런 걸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은 매달 같은 미션을 좀 드려요. 미션을 좀 실제 시행하면서 기후 위기에도 실천하는 일들을 직접 하는 그런 이제 직접 행동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후위기 캠페인이고요. 350은 이제 산업화 이전에 이산화탄소 농도 350 ppm으로 우리가 낮추자. 네. 이거 전 세계에 같이 하는 네. 캠페인입니다. 이러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번 참여하는 거니까요. 네. 주변에 청소년분들 네. 같이 함께 기후위기를 위해서 가장 민감한 또 세대잖아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7월에 저희가 이제 습지학교가 계속 운영 중인데 6월에는 곤충 탐사를 좀 했고요. 7월에는 물고기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9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링크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강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저희 대전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네, 내용 환경 관련된 정보도 습득하시고 네, 또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하실 분들은 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또 하나 이제 우리 이 클로징 멘트를 한번 잘 한번, 오케이. 네, 맞춰보자. 오케이. 자, 네. 제가 선창 빨리 해봐요. 천천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